자, 첫 번째 달려보죠. 또래 살해 정유정 첫 재판입니다. 자, 오늘 말이죠. 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동년배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 첫 재판이 있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자, 부산지방에서 오늘 오전에 열린 첫 재판이지만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사실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사실 없는 부분이지만 정유정은 참석을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참석을 한 다음에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을 했고요. 이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 대부분 인정하지만 또 세부적인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눈에 띌 부분은 뭐냐면 반성문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재판부한테 반성문을 내면서 자신의 학창 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썼는데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나 판사님이 읽어보실지 안 읽어보실지 모르겠다. 그 부분 때문에 쓰는 게 좀 주저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재판부에서는 반성문 다 읽어보니까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학창 시절 많은 얘기들을 좀 알려달라라고 써도 된다라고 이 준비기일 첫째 기일에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뭐 범행 동기라든지 뭐 사이코패시인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이 쓰는 글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주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반성문 받아가지고 또 막 그 형을 좀 깎아주려고 그런 걸까요? 좀 그런 당장 걱정도 듭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물대포가 아이들 퍽입니다. 자, 조금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일단 만나보시죠. 자, 여긴 한강공원. 아이들이 제트스키어를 구경하기 위해서 난간 앞에 저렇게 있는데, 자, 이때 한 남성 아이들 앞으로 딱 다가오더니 모터 쪽으로 향하고서는 순간 부앙! 자, 물대포를 맞은 아이가 세상에 저 아이도 지금 나가 떨어졌어요. 예? 자, 놀란 부모님들이 어머 어떻게 하면서 지금 달려왔는데, 아니 지금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이에요 지금? 물이 얼마나 틀지도 모르고 저걸 타고 다니는 겁니까? 예? 아이들 다쳤어요? 네, 다쳤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강에서 제트스키 몰던 남성이 어린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저렇게 물대포를 뿌리는 바람에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영상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제트스키로 한강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물 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커져서 곳곳에 현수막도 붙은 실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트스키 한두 번 타보는 것도 아닐 테고 저 거리에서 나가는 물대포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좀 이렇게 토로하는 글을 올렸고요. 작성자는 이 사고 때문에 아이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수술까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호자가 고소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다면서 누군가의 아이가 다치고 사람들 옷 젖게 해서 기분 망치는 게 재미고 놀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도 저런 수상 스키 좀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저거 진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저분이 이제 좀 장난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남성이 사실은 그 사고를 냈다고 그러죠. 당사자가 그 당시에 고의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본인이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원을 밝히고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트스키 동호인들이 있는 카카오 단체방에 아마 가해자로 보이는 분이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당시 현장에는 해경도 없었고 아무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회피하거나 도망갈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요. 아이가 다친 것에 반성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또 아이 부모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왜 내 강아지 욕해? 자, 이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만나보시죠. 인당이 많으세요, 인당이를? 뭐요? 인당이 왜 하세요? 신고할까요? 신고해요? 네? 신고해. 아저씨, 잠깐만요. 내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안 하고 왜 가만하게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때리는 거야, 지금? 왜 욕을 하냐고, 가만하게. 왜 무슨 욕을 했어요? 안 쓰레기야. 왜? 그 욕 아니야? 그거 안 하시는 거야? 얘가 안 해도 되는 애라고,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는 안 해도 되는 애라고. 안 해도 되는 애.
우리 강아지한테 이거랑 야, 이거 뭐? 자,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난 8일 오전 11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인데요. 배달을 하러 온 기사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제보자인 배달기사에 따르면 이 당시에 배달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기사가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반려견과 서 있던 입주민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배달기사가 지나가려고 할 때 종아리를 물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놀라서 배달기사가 아이씨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들은 견주가 어디다 대고 남의 개한테 욕지거리를 하냐면서 욕하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개 입마개도 하지 않냐 이렇게 따졌더니요. 그때부터 이 배달기사의 헬멧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밀치는 폭행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가 신고하겠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이 타라면서 오히려 기사를 잡아당겼고요. 끌고 밀치고 이렇게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 배달기사는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접질렀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자, 저는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라이더분이 제보자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거의 동시에 개랑 견주가 들어왔단 말이죠. 개가 막 본인 이 라이더분을 향해서 막 달려들었고 뭐 주장에 따르면 물려고 했다는 건데. 네. 그럼 당연히 조건 반사적으로 아이씨 뭐 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입마개 필요 없다라고 견주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 개. 네, 개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동물보호법상에 5종의 뭐 도사견이라든지 핏불테리어 이 5종의 개 같은 경우 맹견의 경우만 입마개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개 뭐 강아지나 이 반려견에 대해서는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뭐 그 말은 사실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를 통해서 물었냐 이 부분은 확인 안 되지만 확실한 거는 견주가 나중에 폭행하는 모습이라든지 예. 뭐 밟는 모습이라든지 어. 그런 모습은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다치게 했던 거나 아니면 공격했던 부분 민사 손해배상도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냥 좀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그러니까 끝났을 끝날 걸. 일이에요. 아이긴 아이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당신 아이지 일반인이 봤을 때 그냥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그 개가 그 동물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셔야지 자꾸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가방만 턱. 자,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건물 주차장입니다. 자, 불박차 빈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저 한 여성이 코너 쪽에 서 있죠. 자, 일단 지나갑니다. 바로 근데 그때 마음에 드는 자리. 근데 주차면에 웬 가방이 놓여 있어요. 이때 아까 그 여성이 다가옵니다. 당시 상황 잠깐 듣고 가시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줌마는. 아니 내가 먼저 왔잖아요. 여기 기다리고 있었잖아. 서울대 말이 되니까 내가. 예? 이해가 안 돼요 말을. 뭐라고? 나한테 잘했지 말을 해. 아니 자네 거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뭐하는 거야 어디 갈래? 공격자였어. 내가 가까이 먼저 내렸어. 가까이 기다려. 싸가지? 뭐 하는 거야? 어이 가짜짜리! 내 목표 같은 거 같은데 너 보면 아냐도 그러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뭐 자리가 누구 자리냐도 민감한 뭐 이슈였겠지만 사실 이런 싸움이 났을 때 갑자기 뭐 너 부모한테도 이러냐 어디서 어린데 뭐 이러냐 이렇게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본인이 서 있었다고 하지만 딱 보면은 가방만 띡 던져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차 자리가 지금 굉장히 협소한데 그렇게 가방 던지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니까 들어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우리 주차 시민 의식에 좀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저희가 박 변호사님 보통 네. 이런 영상에 그 주차면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걸 놓고도 아유 이 왜 저러고 살아 이랬는데 세상에 가방을 놓고 있네. 왜 휴지 던져 놓죠? 어허. 사실은 이제 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주차 방법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해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그냥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만 규정이 돼 있고 뭔가 짐을 쌓거나 뭔가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주차 공간에 저렇게 뭘 던져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맡아놓은 거지만 주차를 방해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저 아줌마인지 저 할머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소리를 막 지를 수 있는 건데 그 법이 통과된다면 정상적인 일반적 주차를 방해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그 법이 만들어지면 차가 그냥 저 가방 밟고 딱 대도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한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차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요거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분쟁이 많이 물건이니까 그렇지 사람이 저 서가지고 아이를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 군데 딱 남아 있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운전 중에 딴짓 좀 그만. 아하, 도대체 어떤 딴짓을 했던 걸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에 버스의 탑승객이 우연히 옆에 있던 차량 내부를 목격해요. 자, 그런데 운전자 거치대에 휴대폰 놓고 화면을 가득 채운 살구색의 뭔가를 봅니다. 바로 성인물, 다른 말로 야동. 자, 팀장님, 야동 보는 거야 뭐 본인의 자유인데 이게 이 화면의 특성상 시선을 온전히 집중시키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방 주시 의무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항인데요. 버스 타고 가시는 고객분이 그 신호 대기 중에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옆에 있는 차도 신호 대기 중인데 그 운전석 거치대에 놓고 성인물을 시청하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운전 중에는 운전만 해야지 다른 거 하면 되겠냐고 했는데 도로교통법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본다든지 영상물을 본다든지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안 되거든요. 금지가 돼 있는데 다만 제외가 있습니다. 차가 정지 중에는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본 남성분이 그 정차 중에만 봤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차가 이동하거나 운전 중에 보게 되면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 중에는 영상을 시청하면 안 되고요. 왜 성인물을 봅니까? 보지 마세요. 뭐 보는 거야 뭐 그런데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내 여동생과 너무 친한 남편. 이거 뭔 소리죠 또? 네, 말 그대로 여동생과 남편이 너무 친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이들 부부는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여동생도 이 남편을 동네 오빠처럼 굉장히 편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해도 너무 친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공포 영화를 못 보는데 공포 영화가 개봉을 하면 둘이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둘이 관심사가 같아서 말도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화도 몇 시간씩 합니다. 얼마 전엔 남편 생일이었는데 굳이 동생까지 불러서 같이 외식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고기쌈 싸더니 남편한테 오빠 드세요 하면서 애교까지 부렸다고 하는데 아내가 결혼했으면 호칭 똑바로 해야지 않냐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남편은 또 별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면서 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술까지 마신 탓에 동생이 너무 취해서 못 걷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는 동생 없고 집에 데려다 주자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집도 가까운데 그냥 부축만 해서 데려다 주면 되겠지 않냐, 뭘 또 어부바까지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러다가 길바닥에 들어놓으면 더 큰일이다. 그냥 가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동생 업고 걸어가는 걸 보는데 아내는 굉장히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고요. 본인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자기 정말 너무 오버한다. 나 진짜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 거야? 당신 동생 자연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내가 업고 키웠어. 어렸을 때부터 내 동생이기도 하다고요. 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자,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저 좀 잡아줘요. 오빠, 은배 오빠, 너 지금 제정신이니? 아무리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어도 형부 처제 사이가 됐으면 관계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오빠야말로 이런 문제로 나 부끄럽게 만들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 너 나 어부바 해준 적 있어? 남편입니다. 자연이 너보다 훨씬 가볍잖아. X. 그렇습니다. 자, 일단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그 형부와 처제가 친한 거는 좋겠지만은 아내 앞에서 쌈을 싸준다? 이거 오바예요. 그리고 둘이 영화를 단둘이 보러 간다? 이 박수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아니 처제가 친하다 하더라도 다 큰 성인인데 어떻게
업을 수가 있습니까? 얻게 되면은 신체 부위가 바탈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남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행동을 지어가신 그 여성분, 아내분은 정당하다고 보고요. 남편에 대해서 군기를 확실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소장님 건너뛰고 네. 우리 박 변호사님. 일반적이지 않죠. 이런 형부는 잘 없고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마 아내가 지금 동생하고 그 관계를 너무 심각하니까 보낸 거고 실제로 아내가 느끼는 만큼 저 역시 아마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남편 혹시 이 주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주의를 안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앞으로 이제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이러잖아요. 이러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 왜 없습니까? 없는다는 게 말이 돼요? 부축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런데 소장님이 이게 뭐 어떠냐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떠냐가 아니고요. 언니가 기분 나쁠 수는 있어서 동생이 좀 주의해야죠. 형부라고 딱 똑바로 부르고 오빠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부부 사이가 나빠질 정도의 문제는 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형부가 오랫동안 연애를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업어 키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랜 기간, 뭐 5년, 10년 이렇게 연애했다면 진짜 오랫동안 보다 보면 친동생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동생 같이 너무 허물없이 행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싶고 이것 때문에 또 언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형부도 좋아하게 됐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과 동생이 좀 주의는 해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기자. 어떤 분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서 놓쳤는데 그 여동생 빨리 시집 보내라고. 그러면 해결된다. 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다현님, 둘이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아내가 불편해하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하셨고요. 최영원님, 우리는 이미 사건 반장에서 너무 많은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이건 100% 문제가 있다 하셨습니다. 노KY님, 처제가 초등학생인가요? 그럼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낭만마초님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데요? 이런 의견도 주시긴 하셨습니다. 자, 김애라님. 오빠들은 여동생 안 업어줘요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